이거죠. 제가 지금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 세 가지 정도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결국 기본소득도 실현될 때까지 그 많은 좀 이 산을 좀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부조나 사회보험도 기득권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뚫고 뭐 70년, 100년 걸려서 국가에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근데 기본소득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아직 실현되지 않고 실험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실험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실현될지 그런 정말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고, 왜 그러냐면 교수님께서도 권리찾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은 단지 뭐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놔. 내 거 있어. 근데 나는 그동안 몰랐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알게 됐어. 달라고. 근데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보니까 정말 이게 내가 원래 받았던 건데 이제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거야. 이걸 이제 깨달은 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단지 주시면 안 될까 이 수준이 아니라 주세요 라고 자꾸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국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 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길을 제시하는 게 결국 선진국 국민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국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경제 문법, 새로운 사회 문법을 만드는 지금 그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소위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하나의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그게 그러니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참 진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분들이다. 제가 다 역사책에 이제 기록되실 분들이죠. 그렇죠. 역사에 이게 기록될 부분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경제 기본권으로 이재명 지사가 한 것도 권리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걸 인식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래도 빠르게 돌파하고 있다고 봐요. 빠르게 돌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과 할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장벽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당시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가면서 이런 질문했어요. 혹시 내가 이제 그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무상급식 반대하는 학생 한번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많은 학생이 손 들었었어요. 손 들어봤을 때 왜 반대하느냐? 이건 그냥 뭐 개인적인 성향을 내가 체크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가해서. 그랬더니 그 당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흔히 많이 얘기했던 게 부자 자녀들한테 왜 공짜 음식을 줘야 되냐, 점심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급식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재용 소위 말해서 아들 딸들한테 왜 공짜 음식을 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나 혹시 경제 과목을 들으신 분들은 하겠지만은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사회보장 제도에 보게 되면은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 사회보험은 뭐냐? 지금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처럼 자기도 일정한 부담을 하면서 그다음에 사용주나 국가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제공하는 하나의 사회보장인 거고, 그다음에 공공부조라는 것도 있다는 걸 배우지 않았냐. 공공부조는 뭐냐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은 세금을 가지고 걷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사회보험이냐 공공부조냐, 이 무상급식이라는 게.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세금을 걷어서 할 거 아니냐. 이 무상급식 받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그러니까 고용보험 내는 것처럼 일정한 보험료 내고 이거 받는 거 아니지, 먹지 않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럼 이건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럼 공공부조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고,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재용의 아들 딸들이 공짜 점심을 먹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세금을 내고 먹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느냐? 부자가 더 많이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 아니다 이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상당히 기여를 거기 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공짜로 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정의롭게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급식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기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그 정도까지도 대학생들 중에 일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그냥 공짜 주는 걸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기본소득도
왜 부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줘야 되느냐? 부자들이 그러니까 공짜 소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비례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고 기여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요? 왜 부자들한테 그러니까는 그 25만 원씩 줘야 되느냐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초과세수로 거둔 세금들 중에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부자들이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거 하고서는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게 더 공정한 거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소위 선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부자들한테 공짜를 주냐 여기다가 잠깐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념화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호도하는 거죠. 국민들의 생각을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이해가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저는 이것의 수용성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 자신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재정 민주화의 출발점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국토 보유세에 기반해 가지고 좀 세금을 자 이 얘기 나오니까 세금 얘기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가 또 하나 이제 이 혼란을 줬던 게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그 실행 계획을 얘기할 때 단기, 중장기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3단계로 말씀하셨죠. 단기는 그러니까 뭐 예산 조정을 통해서 한 1년에 한 50만 원씩 2차례 정도 줄 수 있다. 25조 원. 네. 증세 없이. 예, 그렇죠. 이제 그건 사실 가능해요. 예산 조정이 그 정도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는 왜 국토 보유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종부세 말 많고 탈 많은 종부세 폐지하고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그러니까 도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2019년 토지 가격으로 기준하게 되면 1년에 그러니까 한 40조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40조 가지고 1인당 국민들한테 일당 80만 원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한 40만 원씩 1인당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하느냐 했지만 증세에 대한 이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산 조절을 해가지고 추가로 증세를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이해가 좀 넓어지면서 증세를 가지고 탄소세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지금 저는 이 국토 보유세와 관련된 기본소득은 사실 이 토지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라든가 부동산 투기 문제와도 관련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정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저는 전공법으로 그러니까는 전체 국민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 토지세, 국토 보유세를 걷어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한 전체 국민들한테 한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한 4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거를 저는 정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가능한 한 소위 말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그러니까 피해가 그러니까 없는 방식의 증세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경험을 하게 해줘야지만이 사회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수용성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는 확산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탄소세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이제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세라든가 그렇죠.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굳이 그러니까는 증세라는 것을 뭐 이 중기적인 과제로 저는 넘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 조절뿐만 아니라 예산 조정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청년 기본소득에다가 재원을 저는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들 기본소득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아까 이제 김 대표님께서 얼핏 얘기했지만은 1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한 5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뭐 푼돈 한 달에 한 4만 원씩 푼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한 달에 그러니까 4만 원씩 12달 주는 거나 한 번에 50만 원 주는 거나 이거 다 기본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주면은 그것도 정기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지역화폐로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화폐인 거예요. 뭐 현금만 여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기본소득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의 요건 해가지고 뭐 5가지 뭐 현금성, 개별성, 정기성 뭐 이런 얘기들 막 보편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경직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그런데
기본소득은 사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에 따라서 진화를 하고 있는 개념인 거고 그런 점에서 1년에 한 번에 50만 원 주는 거나 1인당 그걸 한 달에 그러니까 4만 원씩 그러니까 12달 주는 거나 받는 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진짜 그 증세라는 표현을 너무 좀 두려워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증세라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세 신설이죠. 그렇죠. 증세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뭐 또 돈 내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나누기 위한 기금? 저는 요즘 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냥 기금이 아니냐. 이거는 기존의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이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하셨듯이 뭐 국토보유세라는 토지보유세 뭐 이런 거 탄소세 이런 것들은 나누기 위한 하나의 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월 4만 원이 용돈 수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플랫폼 노동하는 그 가장의 예를 들었는데 4만 원이면 한 4시간의 휴식 그리고 연 100만 원이면 월 8만 3천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한테는 약 8시간 정도의 휴식이 보장되는 그런 돈이 아니라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늦지 않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영업하시는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월 13만 원 입금하고 26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면 11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오늘 72살이신 분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제 젊은 분들은 점심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일을 하면 4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면 110만 원에다가 차액 64만 원에서 한 174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가장이다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이게 과연 용돈 수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정말 이 기본소득 처음 시작하는 그 의미의 작은 돈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장한테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돈 됐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대단하고 착하다고 제가 느낀 게 10만 원을 받으니까 18만 원을 썼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 경제를 살렸는데 또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소비하러 다니면서 코로나가 확산된다.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보다 2, 3, 4차 그 선별 재난지원금 그 지급했을 때가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을 굉장히 바보 취급하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저는 이제 요즘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를 없애자, 여가부를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당연히 그냥 단순히 부처 하나를 없애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뭐냐면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속셈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뭐냐면 교수님이 항상 그 강조하시는 게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줄여서 있는 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하면서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정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내세웠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복지 철폐. 안심소득도 복지 철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기반에 의해서 기본소득을 하고 그나마 기존의 복지도 주지 않고 기본소득 액수도 아주 최소 금액을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작년 12월 6일 날 시작된 이 국민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문법을 만드는 지금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지금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갈수록 그다음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빛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 말고는 다른 게 있으면 제 얘기 그 얘기.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이거예요. 뭐 제일 좀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복지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복지 강화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증세를 해야 되고 근데 그분들은 증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그 복지 예산이 199조인데 예산의 35.8%고 작년보다 38%를 늘렸는데 또 보수 언론은 그러잖아. 퍼주기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이런 복지 예산이 그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8%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의 아직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OECD 기준으로 보면 복지 후진국 맞고요. 근데 요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죠.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스위스는 이제 복지 천국이라고 하는데 스위스는 게다가 기본소득 지금 실현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형 탄소세로. 근데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보다 2배 높습니다. 수준이. 근데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복지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기본소득 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측면을 보면 이 기본소득의 그 위대함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는 오늘 저희 국민운동본부 홍보하러 온 거니까 마음껏 홍보하고 가도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운동본부 설립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년 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 위대한 생각이 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50년 후가 될지 100년이 후가 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소득을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거의 지금 뭐 붕괴될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본부에 그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정치권을 좀 압박하는. 그러니까 저는 좀 민주당이 좀 야속한 게 뭐냐면 그래도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1호로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본소득 관련 법안도 좀 몇 개 이렇게 발의도 하고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젊은 의원들 뭐 중심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관심도 갖고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압박하지 않으면 정치권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압박을 해줬으면 좋겠고 게다가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국민 운동은 국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차원의 국민운동이 아니라 진짜 단계적으로 작게라도 시작을 해서 국민들이 체험을 하고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점점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운동을 좀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본부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교수님께서 초반에 그 21세기 선진국은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책을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교수님 또 추천사 써주신 그 이게 나라다 2022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쓸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앞으로 대통령이 될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새로운 대국을 만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이 됐는데 이 그냥 단순히 경제대국이 된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기를 기본소득이나 기본권,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권으로 극복을 하면서 하나의 모범 국가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 봐라. 우리는 K방역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통해서 기본권 실현을 통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기본소득의 조기 도입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는 해결했다. 아니 그게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선도국가예요. 아 그렇죠. 근데 못했잖아요. 아쉽게도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좀 리더를 좀 뽑는 대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인 것 같아요. 단순히 코로나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빈부격차 문제는 제일 또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까 두 마리의 토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수단,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정치권을 압박해서 실현하기 위한 운동본부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죠. 미국도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 운동본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교수님께서도 저는,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저는 적극 응원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진짜 항상 저희 쪽에 오셔서 강연을 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면. 그러니까 뭐 저도 하여간 제 힘닿은 데까지 저는 한번 생각이 갖게 저는 동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꺼이 이제 동참을 했던 것이고.
맞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국민들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였잖아요. 네.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저희 선진국이라는 이걸 이제 지위를 사실상 이제 공인받은 거 아닙니까? 네. 유엔에서까지 이렇게 공인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과제가 우리 내부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내부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속에서 결국 직면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뭐 우리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양극화,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극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서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여기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그게 21세기 선도 국가죠. 네. 그런 점에서 거기에 가장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그 구체적인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이 기본권들이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요.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선진국을 만드는 그러니까 최첨단의 최선두에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지금 제가 계속 쓰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이 지지하는 발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문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가졌던 지식과 지혜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작동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에 지금 회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문법책을 쓰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새로운 경제, 새로운 문법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긍심을 가져도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많이 동참들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 기본소득은 저는 시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고 이거를 내세운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국민들이 그게 그러니까는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것이지 뭐 특정 자연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기본소득 국민운동도 굉장히 이게 번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갑자기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마 그럼 어떻게 동참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기본소득 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가셔서 기본소득 쳐보시면 저희 그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 참여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고요. 바로 지금 설치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두를 달리시는 운동 방식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이 지금 뭐 들으신 분들은 오늘 얘기한 것들을 과거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게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해서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가장 선두를 달리는 주자가 이거를 이제 길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도 관심을 여기에 대해서 갈수록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핫 이슈가 되면 될수록요 홍보시켜 주는 효과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제 알리고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에서 이걸 왜곡시켜서 반대편에서도 왜곡시키는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 이 역할 하는 게 이제 국민운동 본부에서 국민운동에서 이제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게 결국은 깃발을 든 사람들의 어느 시대나 깃발을 든 사람들의 책임이고 역할이고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새벽은 TV에서 또 알리겠지만은 또 같이 콜라보를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꼭 좀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참 많았는데 다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우리가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 기회를 또 만들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거의 한 80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이 정도로 일단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기본소득 국민운동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김세준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채백은 TV 51회를 운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